자, 오늘은 직선의 방정식. 중학과정에서는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1차 함수라고 했지, 그제? 맞지? 그러면 중학교 때 포괄적으로 배웠어, 직방은. 그러므로 자, 몇 개 개념만 더 우리가 첨가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공부해주면 돼. 여기 봐. 우리가 자,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직선의 방정식은 첫 번째 1차 함수들 있잖아. 일차 함수가 뭐였어? 이거였지, 그지? y equal ax 플러스 b꼴, 그지? 이걸 우리는 1차 함수라고 하지. 이것도 직방이지. 이게 표준이 되는 형태고 기본이 되는 형태는 y equal ax라는 직선이 있지. 그지? 이것도 직방이야. 그 다음 ax 플러스 by 플러스 c equal 0. 그지? 이걸 일반적인 형태라고 해. 맞니? 그래서 기본꼴, 표준이 되는 꼴, 일반적인 형태, 이게 다 직선의 일종이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말 그대로 직선의 방정식 했으니까 이 1차 함수 꼴 말고 우리는 이것도 직선이야. x축의 평행한 직선, y축의 평행한 직선. 즉 x equal a, 그지? y equal b. 이것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지. 왜? 이 그래프 그려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학교 때도 배웠어요, 이것도. x는 a 하면 x축에 a인 점 찍고 y축에 평행한 이 직선을 그려주면 되지. 바로 이게 x equal a라는 직선이지. 그 다음 y equal b라는 직선은 y축에 b인 점 잡고 x축에 평행한 이 직선. 그죠? 얘를 우리는 y equal b라는 직선이라고 하지. 그죠? 그러므로 이 두 직선은 그림만 그릴 줄만 알면, 그래프만 그릴 줄만 알면 끝나고, 우리가 직선 중에 이 1차 함수 꼴인 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조사해보자. 그죠? 중학교 때도 다 배웠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 번째 배울 것은, 자, 이 기본형과 표준형을 보면 이 x의 계수를 우리는 기울기라는 용어를 써. 그죠? 맞죠? 기울기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자. 그죠? 기울기는, 자, 저 x의 계수 a로서 정의가 뭐냐면 x의 증가량분의, 그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우리는 기울기라고 하지. 그죠? 맞죠? 자, 이때 우리가 두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즉 x1, y1, x2, y2, 이렇게 두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기울기는 뭐라고 했죠? x2-x분의 y2-y1. 이 순서가 위든지 아래든지 한 군데만 바뀌면 안 돼. 알겠습니까? 또는 우리가 x1 빼기 x2분의 y1 빼기 y2 해도 돼.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엇갈려서 뭐 x1 빼기 x2 했는데 y2 빼기 y1 하면 안 된다는 소리야. 기울기는 뭐다?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원래 삼각비에서 배웠기 때문에 중상가정 기울기의 의미 중에 이거 있죠. 어떤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세타일 때, 그지? 맞니? 자, 어떤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세타일 때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로 정의를 내렸지. 왜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일까? 우리가 탄젠트는 t자 이렇게 그려주잖아. 밑변분의 높이지, 그치? 우리 사인 그릴 때 s자 이렇게 그리지. 빗변분의 높이. 맞아? 그래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의 의미가 있지, 그치? 탄젠트 세타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탄젠트 세타도
기울기가 돼. 맞아? 그래서 우리가 요 예각 중에 특수각에 대한 탄젠트 값은 알고 계셔야 해요. 탄젠트 30도 값은 3분의 루트 3이 되고, 이제 탄젠트 45도 값은 1이 되며, 탄젠트 60도 값은 얼마가 돼? 루트 3. 그래서 요 세 가지 값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나중에 기울기에 사용할 수 있겠지. 그죠? 맞습니까? 기울기의 의미, 이게 정의야.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두 점을 할 때 여기 x의 증가량이 되잖아. 그지?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그지? 이건 y의 증가량. 그 다음 이것도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되지. 그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네 번째 우리가 직선에서 살펴봐야 할 것은, 우리가 모든 함수는 1차 함수든 2차 함수든 3차 함수든 항상 정확한 그래프를 요할 때는 x절편, y절편 있죠. 맞아요? 이 x절편, y절편의 의미를 살려서 그래프를 그릴 때도 있죠. 그죠? 자, 이거는 어떤 그래프든 존재하는 용어지.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을 의미해. 그래프가 뭐와 만나는 점? x축과 만나는 점. 맞죠? 자,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으로서 이 x절편 값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죠? y가 0일 때 x의 값이죠. 그죠? y가 0일 때 x값. 됐습니까? 그 다음 y절편은, 자, 그래프가 뭐와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으로서, 자, 어떻게 구하죠? 얘는 x가 0일 때 y값이죠. 자, 그래프상에서 그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는, 자, 어떤 직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혁기야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그제? 그래프가 요 x축과 만나는 요 점이 x절편. 맞니? 그 다음 요 y축과 만나는 요 점을 y절편이라고 한다. 됐어? 실제로 이 x절편은 y가 0일 때 x의 값이겠지. 이 y절편은 뭐야? x가 0일 때 y값. 맞아? 바로 이 x절편, y절편은 직선이든 포물선이든 그래프를 그릴 때, 좀 정확한 그래프를 요할 때 써먹는 정리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섯 번째 이제 논할 것은, 실제로, 자, 여기서부터가 여기는 우리가 중등과정에서 배웠던 베이스, 또 여기서도 다 배웠는데, 자, 다섯 번째서부터 잘 봐. 시험 문제는 여기서부터라고 보시면 돼. 그죠?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어떤 조건이 뜨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그제? 잘 들어야 해. 선생님은 원래 공식들이 여러 가지 있어. 기울기가 주어지고 한 점을 지나는 직방, 두 점을 지나는 직방, x절편, y절편이 주어진 직방. 그제? 그 공식들이 쭉 있는데, 혁규야. 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결론에 있으면 요 하나로 풀 줄 알아. y는 ax 플러스 b. 얘를 쓰는 순간 맞아야 해. 알겠습니까? 직선의 표준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x절편, y절편이 뜨든 기울기가 주어지고 한 점을 지나든 직방 구하시면 얘로 다 승부를 내야 해. 알겠습니까? 그 꼴들 고3 때까지 애울 필요가 없어. 근데 선생님들은 자연스럽게 애우고 있겠죠. 근데 애우면 손해야. 머리에 안 남아. 그러므로 직선의 방정식은 예. 맞니? 맞잖아. 너 포물선의 방정식, 이 참수식을 구하시오 하면 일반적인 형태 아니면 표준이 되는 꼭지점 a의 x-b의 제곱 플러스 q, 그지? 또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추측하듯이 바로 내뱉듯이 직방도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잡아나간다라는 사실이야. 알겠습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하면 나는 좀 하나로 다 구해.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미정계수 조건, 이 두 개 미정계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반드시 문장 안에 두 조건이 주어지게 되어 있어.
그 조건을 이용해서 AB 값을 구해주면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 논리를 이 문제집에서 우리가 대표 유형을 통해 이따가 풀어주면 될 거야. 자,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정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이건 처음 배우는 개념이야. 중학교 때는 안 배워. 그러고 많이 활용되는데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이 정점과 하는 게 중요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여기 볼게. 정점을 지나는 직선 하면 혁표에 이런 거거든.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더하기 m배의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이퀄 제로. 얘는 분명히 직선이지, 그래. 왜 혁규액이 직선일까? 미지수가 되긴 1차 방정식이지. 여기에서 a, b, c, a-b, c, m은 상수거든, 그죠? 그러므로 직선이라고. 대단히 중요한 개념을 설명해. 요 직선은 이런 개념이 고3 때까지 활용되는 거야. 요 미지수 n값에 관계없이 요 용어가 뜬단 말이야. 문장에 안 떠도 이제 직선 안에 이 말이 안 떠도 직선 안에 어떤 미지수 m이라든지 k라든지 이런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그 값에 관계없이 n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정점이 있거든. 이 말의 의미를 네가 분석해봐. n값에 관계없이 했으니까 혁규분. 이 등식은 뭘까요? 항등식이 되겠지, 그지? 뭐에 대한? m에 대한 항등식이 되니까 바로 n값에 관계없이 항상 요걸 0으로 하는 값과 요걸 0으로 하겠지, 그지? 항등식이니까 0이 되려면 m이 뭐든 간에 0이 되려면 요거 직선이지. 0으로 놓으면 요 직선과 요걸 0으로 놓은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이퀄 제로. 요 두 직선의 교점을 항상 교점을 지난다. 바로 이 교점이 정점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니들 어떤 그래프의 교점을 있지. 연립방정식이 해잖아. 그 교점이 바로 정점이 되는 거야, 얘가. 알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야. 여기 나중에 잘 활용돼야 여섯 번째 개념이.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봤잖아, 지금. 그 다음 이제 일곱 번째. 자, 또 뭐가 많이 활용되지? 중학교 때도 많이 배웠지, 봐봐.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많이 활용되지, 그지? 맞아? 자, 몇 번째? 일곱 번째. 할게요, 봐.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항상 두 가지 꼴로 판단해 주는 게 좋아. 두 직선이 표준형일 때와 두 직선이 일반형일 때. 알겠습니까? 근데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쳐서 비교해 줘도 되는데 그 고치는 시간이 엄청 걸려. 그러므로 독자적으로 우리가 그 개념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알아두는 게 좋아. 알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두 직선의 형태가 이렇게 표준형일 때 두 직선의 위치 y는 ax 플러스 b라는 직선과 y는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이라는 요 두 직선이 주어졌을 때, 그죠? 첫 번째 가장 많이 출제되는 개념 먼저 우리가 잡자고. 여기야 뭐냐면 첫 번째 이 두 직선이 평행일 조건, 그지? 두 직선이 평행이라는 말이 뜬단 말이야, 그지? 이 용어 많이 들어봤지, 그지? 두 직선이 이렇게 평행하다. 이거 봐, 그림상에서. 그러면 이 그림에서 네가 어떤 특징이 보여?
기울기가 같아. 맞죠? y절편은 다르겠죠. 기울기가 a와 a 프라임이고 y절편은 b와 b 프라임이지. 이게 다르면 된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 두 직선이 수직일 조건. 얘도 많이 사용되지, 그지? 평행 수직이 가장 많이 이용돼. 맞아. 결과적으로 수직일 조건은 기억해봐. 기울기의 곱이, 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 알겠습니까? 요것도 고3 때까지 계속 이용돼야 해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알겠습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됐을 때 우리는 두 직선이 수직을 이룬다라는 사실이야.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두 직선이 일치한대. 이건 잘 출제되지 않아. 상식적으로 두 직선이 이렇게 일치하면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으면 되겠죠. 그죠? a와 a 프라임이 같고 b와 b 프라임이 같으면 된다고. 됐습니까? 됐어요? 그 다음 우리가 두 직선이 일반적인 형태일 때 여기 봐. 일반적인 형태랑 ax 플러스 dy 플러스 c는 제로라는 직선과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 이 두 직선. 이것도 직선이죠. 됐니? 자, 이 직선이 여기야 평행일 조건. 아까 기울기가 같다라 그랬잖아. 그지? y절편이 다르고. 이걸 표준형으로 고쳐서 얘를 적용했을 때 이 개수의 b를 가지고 따지는 거야. 다이렉트로 외우는 방법은 얘와 얘의 b와 얘와 얘의 b는 같고 얘와 얘의 b는 다르면 돼. 즉 a 프라임 분의 a는 b 프라임 분의 b는 다르길 c 프라임 분의 c가 다르면, 그제? 두 직선은 평행해. 알겠습니까? 자, 여기 평행 조건이야. 일반적인 형태에서. 일치 조건은 이건 쉽지, 그지? c 프라임까지 같으면 돼. 얘까지. 얘들 둘 봐. a 프라임분의 a와 b 프라임분의 b와 c 프라임분의 c까지 같아주면, 맞니? 요거까지 같아주면 일치하는 거고. 이게 우리 연립방정식의 해가 없을 조건이잖아. 평행이니까 해가 없죠, 교점이. 일치하니까 해가 무수히 많을 이때는 그렇게 배웠어, 얘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수직 조건은 얘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된다며. 얘는 x의 개수의 곱, 즉 a 곱하기 a 다시와 b 곱하기 b 다시 합이 0이 되면 수직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요 개수의 곱, 요 개수의 곱세 합이 0이면 우리는 수직 조건이라고 합니다. 네, 수직일 때 마이너스 1이. 원래 여기 고등과정에서 이제 증명 과정이 있거든. 이 문제집 풀다 보면 그 중간에 또 있어. 알겠니? 그제 증명한다면 또 외워야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일 때 우리는 뭐가 된다? 수직조. 결과로만 일단 알고 계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다음에 다른 애들 복귀했을 때 왜 이렇게 요거 알면 요것도 끝나는 거거든. 알겠죠? 수직 조건 1 우리가 증명이 있다고. 요 박스처럼 기로 얘든 되어 있고 파푸스의 정리처럼 그건 다음 시간에 아이들 복귀하면 중간에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증명해 보자고. 일단 외워야 해. 수직이라는 용어 때문에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 그 다음 개수의 합은 0이 되면 된다고. x의 개수의 곱과 y의 개수의 곱의 합이.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알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8번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있지, 그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어떤 점에서 어떤 직선에 이르는 거리, 그치?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거야. 어떤 P점이 x1, y1, 그 다음 직선 L이 주어졌는데 이 직선 L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제로. 알겠습니까? 자, 이 점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란 수선을 내렸을 때 바로
요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지. 자, 주 거리 공식은 뭐니? L은 너 이거 배웠잖아. 뭐라고 했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해. 이것도 결과로만 일단 너희들이 알고 있으면 된다고.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해. 맞아? 절대값. 다 까먹었나 보네. 요 x와 y에 요 숫자 있지. x1, y1을 집어넣으면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게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야.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요 숫자 x1, y1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 L은 루트 요 x의 계수, y의 계수의 제곱의 합이 분모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 분자는 요 x, y 자리에 x1과 y1이 대입되면 된다고. 자, 이것도 고3 때까지 꼭 암기하고 계셔야 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 9번째, 저걸 활용한, 자, 예전에 우리가 수능이 이 상까지 출제됐을 때, 고1 상하도 출제됐을 때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게 있거든. 그거는 잘 봐. 요즘 학교 시험에도 잘 나오는데 여기 봐봐.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자,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없어. 이걸 활용할 줄 알아야 해. 봐. 그림을 네가 보면 알 거야. 원리만 배우면 돼 이건. 봐.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엄밀히 말하면 평행이 아닐 땐 거리의 의미가 없어, 그치? 이게 어떻게 거리가 어딜 따져? 하지만 평행일 때 있지. 요 폭. 그치? 요 폭이 바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거든. 1차적인 관점은 두 직선 사이의 거리의 의미가 존재하려면 평행이어야 한다고. 만약 한 직선이 이렇게 그려졌어. 여기 봐. 또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평행하게 그려졌을 때, 벽규군 이렇게 평행할 때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해요, 선생님? 이걸 이용하라 그랬잖아, 선생님이. 만약 이 공식은 있어도 이 공식은 없어.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직선 중 어느 한 직선의 x절편, 이걸 x절편이라고 하지. 또는 y절편, 직선 위의 점 중에 가장 좋은 건 x절편, y절편이지. 임의의 점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 해줘도 되거든. 맞잖아. 근데 가장 좋은 점은 이 x절편 또는 요 y절편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를 구해주는 게 훨씬 낫겠지. 맞니? 이 점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 맞니? 또는 이쪽 점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 이렇게 원리를 이해하면 되겠지, 이거는. 됐니? 끝내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얘를 이용해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총 직선 파트를 굳이 이렇게 분석해보면 9개의 개념으로 되어 있거든. 맞니? 요 개념과 요 개념, 요 수직 조건 빼고는 중등 과정에서 다 배웠던 거야. 그러니까 새롭게 나온 건 요 수직 조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또는 정점과 하는 거. 그거 빼고는 중등 과정에서 다 배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직선도 일단 개념 정리가 끝났겠죠. 자,